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펩. 과거 이제 애니젠이죠. 펩타이드 원료 수출 관련되는 기사 어제 나왔던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FDA가 올해 상반기에 CDR 신약 승인 건수가 급감해 있는데요.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펩, 과거에 이제 애니젠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젠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 삼성전자의 그 애니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니와 유전공학 뭐 관련해서 젠 이걸 합해가지고 애니젠이라고 할 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고려했던 부분이 대기업 이제 투자 제한 때문에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를 HLB가 가져와서 장기적인 이제 포텐셜이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 바이오 회사의 공급 계약이다. 이 바이오서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그 일본의 이제 리프러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완전 자회사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프러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이런 곳 쪽 하는 건데 2018년도 한 7년 전에 인도의 이제 바이오서브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와 펩타이드 소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제 HLB 펩은 장중에는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HLB 펩 차트를 참고로 살짝 한번 살펴보면 어제 장중에 이제 이런 기사로 주가가 뭐 9,000원, 그러니까 많은 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 흐름을 장중에 보였죠. 오전장에. 요때만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거래가 들어오지 않은 어떤 상태였는데요. 그만큼 재료 흐름들이 좀 탄력적으로 장중에 좀 반영이 되었다가 윗꼬리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서브는 HLB 펩이 제조한 고품질 펩타이드 원료. 이 펩타이드 원료를 가지고 의약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화장품 재료를 쓴다든지 여러 이제 원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던 부분들을 HLB 펩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서 국내에서는 이제 장항 쪽에 이제 공장과 오송 쪽에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오송 공장 같은 경우에는 CGMP 관련되는 인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GMP 인정을 받은 HLB 펩의 펩타이드 생산 기술력,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HL 그룹에 이제 HLB 펩이 편입이 되어서 이 데스모 프레싱 관련되는 부분은 야논증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뭐 펩타이드 치료제의 원료약품을 이제 그 펩이 이제 생산한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 치료제인 가니렐릭스 관련되는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FDA 실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장 동력원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강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도의 펩타이드 시장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1조가 넘어가기고 2030년까지는 3조까지 달할 거기 때문에 HLB 펩에 장기적인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뭐 기사 중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은 FDA 신약 승인이 급감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좀 참조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까지 이제 2020년도 이후 보면 이 CBER 관련되는 부분 제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저분자 항물질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백신하고 이제 그 혈액제제라든지 여기는 제하고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끝에 보면 뭐 맙으로 이 주사제 형태 이 부분들하고 저분자 항물질은 닙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분자 항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좀 급감을 했습니다. 16개밖에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보다는 24% 감소를 했다.
5년간의 이제 평균치 23개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난 5년간 빅파마들의 어떤 신규 허가 출시가 이어진 후에 적응성 확장 등에 이제 집중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근원적인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이제 작년 11월 달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 재정 감소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도 이런 인력 구조 조정을 많이 축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리뷰 과정에는 사람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법보조기관 의회예산처가 예산 삭감으로 의약품 승인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신약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 어떤 영향이 제일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현지 이제 그 FDA 승인을 통해서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작년에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 쪽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또 영향을 좀 일정 부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그 리포터가 나왔던 부분들은 요 7월 달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애널리스트가 2025년도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일한 어떤 내용들의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신약 중에서 상업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신약 관련되는 부분, 대표적으로 뭐 다트로웨이라든지 전화백스라든지 이런 약물들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FDA CDER에, 그러니까 CDER과 뭐 CBER하고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여기 CDER에도 이제 뭐뭐 마블로 끝나는, 캄넬리 주막 같이 뭐뭐 마블로 끝나는 건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올해 많이 이제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 이제 봐도 올해 1월 달에 1분기에 7개, 그러니까 직전 4분기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9개로 좀 늘어났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이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 승인받은 약물을 보시게 되면 이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뭐 닙, 뭐뭐 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맙, 뭐뭐 맙, 뭐뭐 맙 이래 되는 거는 PD1 뭐 이렇게 항체 형태. 그러니까 이게 다 바이오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닙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 경구형이라 이런 저분자 합물질 형태로 돼 있는 약물들이다. 그래서 뭐 빅파마 외에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했는 게 일본 쪽에 이제 다니치 산교가 1월 달에 이제 다트로웨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았던, 요거는 이제 ADC 쪽이죠. ADC는 이것도 이제 뭐 항체 치료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다음 중국계 쪽에서는 중국계에서 이제 그 아케소가 있죠. 여기도 PD1 계열이고, 펜플리만 관련되는 부분들도 승인을 받아서 이 중국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허가는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HLB가 이제 3월 저점 흐름에서 확인하는 흐름을 오늘도 좀 보이고 있으면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양봉 이후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틀 동안 양봉의 시가 위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15,700원이 양봉의 시가입니다. 월요일날.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일단 5일선에서 저항받는 캔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에 이제 시가 4,400원을 살짝 이탈시킨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400 넘어가면서 철회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80%짜리죠. 24,0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00원 언더니까 80%짜리 이제 장기 바닥 가격에 생명과학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기 바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가격권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뭐 2년까지 하는 가격대의 생명과학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스키즈 구간에서 방향선 아직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래량을 계속 줄이면서 탑라인 말고 이제 풀데이터의 발표가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미국 임상 관련되는 회사의 어떤 전향적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나올 때까지는 플랫형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에 양봉의 시가 2380원을 살짝 위에 있는 흐름으로 지지하기는 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흐름으로 플랫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